이렇게 어쨌든 간에 정부와 기업은 미래로 가는 방면들이 있는 건데 우리 사회 현상 중에는 굉장히 과거로 후퇴하는 흐름도 관측이 됩니다. 놀란 게 어제 고교 야구 대회에서 그 배제고 선수들이 광주 제일고하고 경기를 하다가 지역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 가야지 이 얘기를 하니까 광주 1고에 있는 코치가 그 배제고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는 게 얼마 전에도 탱크데이 이벤트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그 5.18을 비하한다거나 광주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운동하는 집단 내에서 구호로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마음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빨리 교권 보호국에 전화를 해서 거기 그 누구야 그 잘하던데 저런 거 한 방에 그냥 정리해버려. 한 그냥. 방에 그 저기 그 교권 보호국 직원이 3명이라고 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사무관 하나인데 싹 보내 참교육이 참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 참교육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학생들이니까 철없어서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아까 코치 격렬하게 항의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조단계부터가 교권 보호국이 이제 개입해야 되는 지점이죠. 아니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선거 기간에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뭐 일베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업에도 민간 기업에도 그런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활동에도 정치적인 그런 관여를 한다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 사회적인 아젠다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운동 경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다? 빨리 안민석 교육감 당선자한테 전화해서 그 MBC 나가가지고 교권 보호국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비슷하게. 또 경기도라 여기 서울시 배제고예요. 서울시 교육청이 해야 돼 지금. 서울시는 아니네.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배제고가 바로 요 스튜디오 옆에. 네. 예, 저기 배제고가 있어요 여기 문화재로. 그 이승만 대통령 나온대. 그 배제고거든. 그러니까 여기 유적같이 꾸며놨다고 요 앞에. 그런데 이제 그 저기 이걸 학교의 그 엄청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 아닙니까? 아니 맞아요. 그래서 네. 저 철엄치 야구부가 저래고 나와가지고 총동문회에서 바로 사죄를 했어요. 예, 특히 광주에 아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입장이 나오고 해가지고 또 빠르게 지금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이제 교실의 극우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5.18을 몰라서 저 친구들이 저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미 다 알고 탱크데이를 한다고 모르고 봐야 하는 되는 소리가 겁니다. 네.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 음. 이제 상대방의 이제 그 야구 실력을 좀 흔드는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저런 그런 용도인 거죠 지금. 예, 네. 아주 사악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너무나 사악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등학생들이 청년기 야구대회 굉장히 오래된 야구대회인데 이런 전통이 있고 역사가 오래된 현장에서 이 친구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이 대단히 역사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조차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으면 저런 거를 대놓고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몰각한 채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준엄이 그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런 행동을 했을 때 사회가 다시는 저런 일 하면 너 이렇게 돼라는 어떤 표징을 남겨주지 맞아요. 않으면 네. 제3, 제4의 장소에서 또 저런 만행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를 겪고 나서 일본의 제1조선인들, 제1동포들이 살면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떤 항거나 저항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뻔히 알면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거를 그냥 용인하면 우리 사회는 죽은 사회가 되는 거고 네. 저는 동문회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네, 저거 주동한 친구들 반드시 찾아서 징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제고등학교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도대체 네.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학교에서? 지금 네. 헬로님, 이석기님, 칸님이 야구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면 알만한 나이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구호님과 오늘만님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저 정도입니다. 일베들이 시작했지만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런 문제랑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윤석열의 내란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대중 정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런 부분 분위기에 편승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 않은가. 근데 저는 네. 그 멸칭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역사 왜곡도 너무 많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태들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특히 이제 인터넷상에서 또 유튜브 댓글창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적 언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본인의 정신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일종의 배설구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이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 존중받을 수 없는 욕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강제적 진압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고 뭐 배제고 상황은 변론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그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둘러싸고 이제 4번째 공개 충돌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장동혁은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박 기자님은? 이건 뭐 사실 제 의견이 아니고 당내 당권파 의원 그다음에 비당권파 의원들 다 고루 들어봐도 일단은 물러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러날 일은 없다. 당분간은. 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을 잡는 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뭐 다들 내용들을 아시겠지만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해주지 않으면은 물러날 그러니까요. 방법이 네. 없는 상황인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당장 움직일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당장 몰아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최고위원들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2년 임기를 다 채워야 된다고도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그 중간 지점 정도를 찾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또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 줄다리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라기보단 주변 당권파의 얘기인데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선관위 특검 이런 것들을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 통과를 시키면 자신의 어떤 업적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특검을 관철했다. 그리고 네. 안 그래도 당내에서 사퇴 욕구가 있으니 그럼 내가 지금 그만두겠다. 대신에 당장 전당대회를 하자.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 거예요. 바로 하자. 근데 이걸 왜 이런 그림을 그리냐면 비대위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킬 수 있는 논의의 과정이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고 첫 번째 요소는 한동훈 의원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그때 자신이 가장 좋은 시절에 그러니까 내가 성과를 냈던 그때 전당대회를 딱 개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치러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야, 그럼 총선까지 내가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연임 자체가 목표인 건 좀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비당권파 의원들은 비대위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당원들이 더 많이 전당대회에서 그 비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 비중도 좀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당권파도 의견은 좀 다양한데 한동훈 의원 싫어하는 의원들도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의원들은 기회 자체를 비당권파 중에서 기회 자체를 박탈하면 안 된다. 들어와서 통합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라고 보니까 이 지점하고 또 맞물릴 겁니다. 근데 일단 당장은 어쨌든 몰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버틸 것이라는 얘기인데 어제 또 재미있는 사진 하나 공개됐는데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이 국민의힘 당직자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내용인데 제가 사진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문자 내용이냐면은 징계 대상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구갑에 한동훈 선거 지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배현진, 뭐 진종호, 김종혁, 박상수 이런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징계 사유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민식 후보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또 발언한 부분을 두고 한기호 의원인가요? 이분에 대한 뭐 징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마도 당직자랑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중립지대 의원은 어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징계를 더한다. 장동혁 대표가. 왜냐면 예전에 배현진 의원 징계했다가 뭐 가처분 인용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또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좀 몰아내기 힘든데라고 생각했던 의원들도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 대표 스스로 사퇴론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거다 무덤 이렇게 파는 딱 길이다. 표현을 하는데 네.
당권파 쪽에 물어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권파의 생각은 요즘에 뭐냐면은 이게 민주당 당원들은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민주당의 그 당원들 시스템을 좀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 민주당의 당원 시스템을 왜냐면 따라하고 싶다. 당원들이 굉장히 강력한 구조잖아요. 네. 당원들의 표심이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의원들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이 당권파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만 60에서 70% 정도 당원들이 장 대표를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당원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당원들이 원하는 거는 친한계를 정청래 징계하는 대표하고 거다. 같은 노선이네. 그래서 아니, 이제 그런 근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국민의힘의 이제 당권파뿐만 아니라 네. 국민의힘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 저희가 전화 취재를 해보면 대체로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요? 민주당 부럽다. 민주당 부럽다야? 네, 민주당처럼 우리도 당원 중심 정당이 되어야 한다. 네. 우리는 너무 당원 중심성이 떨어진다. 약화되어 있다. 그래도 우리도 민주당처럼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아,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그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그런 당원 문화 굉장히 부러워해요. 예, 적극적으로 나와서 자기 주장하고 역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판도도 바꾸고. 예, 되게 그게 근데 특히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당권파들이 훨씬 더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근데 네. 예컨대 이제 친한계나 이쪽 취재해 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고 이러고 있죠.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한동훈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박민식을 반대한 행위들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입장 바꿔가지고 민주당에서 경기 평택을 선거를 하는데 김용남 의원을 돕지 않고 후보를 돕지 않고 조국 후보를 공개적으로 도운 의원들이 있었다.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글쎄요. 민주당은 의원들이 그랬다기보다는 바깥에서. 아니 물론 그랬죠. 아, 이제 유튜브들이 많이 했고 또 그런 걸로 이제 양분돼 있던 건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판을 만든 사람들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반응돼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뭐 댓글에도 유시민 뭐 작가 얘기 나오고 뭐 하던데 이 이야기가 뭔 얘기냐면 지금 평택 선거 뒤풀이장이에요. 요즘 여론이. 거기서 쌓인 앙금, 그 파생된 앙금들이 그대로 지금 선거가 끝나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꼴이 나는 거, 이런 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비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당원 중심이 오르냐 아니면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냐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논쟁입니다만은 당원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1인 1표제 도입하고 그걸 엄청 부러워한다던데 또 민주당 내에는 이걸로 인해서 뭐 국회의장 뽑을 때부터 하도 혼이 많이 나가지고 당원 중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상향식 어떤 의사결정체라는 게 연결은 다 돼 있으나 여과는 되지 않는 여과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다 국민의힘 자기 취재를 목이 해봤을 나름이야. 때는 그 전체가 그렇게 당원 중심주의로 가자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당권파가. 당권파가 네. 중심이고 지금 흐름을 보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언제 물러나게 하는 게 좋을지를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의 표현을 보면 난 의원들이 와도 안 들을 거야 이거거든요. 당원들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이거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당원 중심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당원 중심이라는 당권파는 민주당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채널 나와서 의원들 실명을 쭉 나열하면서 징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어제 갈등도 폭발을 했던 건데 그 의원들 실명 나열한 것도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좌표 찍기다. 아 좌표 찍기다. 이제 이런 의원들이 문제가 있고 장동혁 그러니까 대표 당원들이 나를 나서서 이제 대신 정리 좀 해달라. 해달라. 예.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의원님 물었던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선거 때 국감이 도왔듯이 평택을 도왔으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세게 징계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있죠. 예, 표면적으로 이제 만약 민주당 같은 경우 표면적으로 의원들이 나서서 조국 후보를 뭐 선거운동하는데 뭐 물심양면 근데-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예. 한동훈이야 이제 직접 국민의힘 네. 대표였으니까 아 물론 뭐 이제 그렇죠. 친한계가 네. 있고 그러지만은 민주당 내 친조국파는 저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저게 가끔은 연대 연합하자는 의견이야 있지만은 이럴 때는 오히려 조국한테 양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조국이 오히려 민주당의 정통성에 가깝다든지 이렇게 대놓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있냐.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그 공천하지 말았어야 됐다. 무공천하는 게 맞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공천해야 된다라고 실명으로 얘기한 분들이 꽤 되죠. 그때 김영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몇 명 이름은 잘 있어요. 기억이 네. 가물가물한데 진성준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 예. 한두 번 해보고 뭐 말았지 뭐.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귀엔 들리지 않아요.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들리지가 않고 반면에 저기 국민의힘의 부산 북갑의 경우엔 처음부터 내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완전히 네. 경우가 다르. 우리 방송 애청자 해피님이 친문 유튜버들이 곽상원 의원 비난하고 그 유가족까지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될 것입니다 하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오늘 여러 차례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